단 1분만 투자해도 남자의 골반 엔진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남성들이 이 올바른 1분 자극을 모른 채 너무 늦게서야 병원에 오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소변 줄기는 점점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선교과 자신감, 혹시 지금 고개가 살짝 끄덕여지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제가 전립선과 골반절을 수술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을 수십 년 해보니 진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남자 몸의 가장 아래, 항문과 음낭 사이, 만졌을 때 살짝 뻐근하고 눌렀을 때 은근히 아픈 그 부위, 바로 그곳이 오늘 이야기할 단 1분 활력 스위치입니다. 저는 루카 카르미냔입니다. 전립선 수술과 골반 기능 복원, 특히 남성의 배뇨와 발기 기능을 지키는 일을 평생 해왔습니다. 수술실에서도 느끼지만 외래에서 환자들을 볼 때 더 크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과 골반저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다. 수많은 남성들이 피곤하고 기운 없고 자신감이 떨어져도 그냥 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몇 년. 그러다 어느 날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밤에 4번, 5번 깨거나 발기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병원에 오죠.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성의 하부 엔진룸을 어떻게 1분 만에 깨울 수 있는지, 왜 이 작은 부위가 전립선, 방광, 발기력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해야 이 1분 자극이 진짜 효과를 내는지, 먼저 왜 요즘 남성들이 유난히 더 지쳐 보일까요? 스마트폰,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생활, 짠 음식과 술, 운동 부족, 이 모든 것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골반저, 회음부, 전립선입니다.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 아래쪽에는 골반저 근육이라는 해먹이 깔려 있습니다. 이 해먹이 방광과 전립선, 직장, 그리고 혈관과 신경 다발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먹 위에 하루 8시간, 10시간씩 몸무게를 계속 실어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달,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해먹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 안을 지나가는 미세 혈관들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피가 충분히 돌지 못하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노폐물과 젖산,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조용한 유행병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몸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고 선교기 떨어지고 발기의 질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지만 사실은 골반저와 회음부, 전립선 주변이 굳어지고 막히는 시스템 고장입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회음부 주변에는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혈관, 신경, 근육, 이 3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남성의 활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저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근육이 굳으면 그 안을 지나는 미세 혈관이 눌립니다. 미세 혈관이 눌리면 산소가 덜 공급되고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이 쌓이고 그 주위에 염증 물질이 모입니다. 이 염증이 오래가면 혈관벽은 더 두꺼워지고 탄성은 떨어지고 결국 잘 안 열리는 혈관이 됩니다. 여기에 신경이 있습니다. 전립선과 회음부를 지나는 신경은 마치 전선 다발과 같습니다. 얇은 전선 수십 가닥이 모여서 굵은 케이블을 이루는 것처럼 발기, 사정, 배뇨를 담당하는 신경들이
이 좁은 골반절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주변 근육이 항상 긴장되고 조직이 부어 있고 미세한 염증이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항상 눌려 있는 겁니다. 전류는 흐르지만 약하게, 자극은 들어가지만 반응은 둔하게, 그래서 자극은 있는데 반응이 늦다.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 이건 혈관의 스위치입니다. 산화질소가 나오면 혈관이 탁 하고 열리고 피가 한 번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발기력, 전립선 혈류, 방광 기능 전부 이 스위치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복부 비만이 이 산화질소 스위치를 망가뜨립니다. 같은 자극을 줘도 혈관이 잘 열리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지금 많은 남성들의 몸은 이렇습니다. 몸은 자극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길은 막혀 있고 스위치는 고장 나 있고 전선은 눌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1분 회음부 자극은 이 막힌 길과 고장난 스위치를 되돌리는 첫 단추입니다. 그냥 기분 좋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혈관, 신경, 근육 전체 시스템에 깨워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 중 일부가 사실은 이 민감한 하부 엔진룸을 망가뜨리는 반가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건강 생각해서 커피 많이 마셔요. 각성도 되고 집중도 잘 되잖아요. 문제는 얼마나와 물은 얼마나 같이 마시느냐입니다. 카페인을 과하게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마시는 습관. 이 조합이 방광과 전립선, 주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조였다 풀었다 하게 만듭니다. 적당하면 괜찮지만 과하면 항상 긴장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골반저 근육도 같이 긴장합니다. 또 하나, 밤마다 반복되는 패턴. 맵고 짠 야식, 튀긴 음식, 그리고 술. 이 조합은 골반 주변 미세 염증을 키웁니다. 염증은 불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직을 서서히 태웁니다. 이 불이 전립선과 회음부 주변에 오래 머물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조직은 부어있고 신경은 더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무뎌집니다. 단백질과 근육을 위해 먹는다고 가공육, 소시지, 튀긴 안주류를 많이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전립선 비대와 염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거의 끊고 섬유질도 거의 안 먹는 경우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곧 변비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꽉 줘야 합니다. 이 힘이 어디로 전달될까요? 전립선과 회음부, 골반저 근육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매일 전립선과 회음부에 과도한 압력이 쏟아지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골반과 전립선에는 독이 되는 선택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단을 조금만 조정해도 같은 1분 자극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남성의 하부 엔진룸을 한번 눈에 그려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앞쪽에는 치골뼈가 있습니다. 배 아래 단단하게 만져지는 그 뼈, 뒤쪽에는 꼬리뼈가 있습니다. 엉덩이 끝, 넘어졌을 때 아픈 그곳, 이 앞뒤 뼈 사이 아래쪽에 해먹처럼 깔려있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이 해먹이 방광,
전립선, 직장, 그리고 혈관과 신경 다발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해먹의 중앙, 항문과 음낭 사이, 바로 그 부위가 회음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1분 동안 자극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회음부 아래로는 요도가 지나갑니다. 요도 주변을 전립선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옆을 따라 발기와 사정, 배뇨를 담당하는 신경혈관 다발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 안에 배뇨, 발기, 사정, 골반 안정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전립선 수술을 많이 하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사람들, 또 도클, 블라이바스, 덕터 차밍야니 같은 분들이 왜 항상 골반저 근육과 회음부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부위는 그냥 살덩이가 아닙니다. 전립선, 방광, 음경을 동시에 지지하는 하부 엔진룸입니다. 여기를 1분만 제대로 자극해도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혈관, 신경, 근육 전체 시스템을 깨우는 시동 버튼이 됩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브레이크를 조금 풀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속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꽉 잡혀 있으면 차는 나가지 않죠. 그래서 회복 프로토콜의 첫 단계는 무엇을 당장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첫째, 하루 중 연속으로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특히 딱딱한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습관. 한 번에 2~3시간씩 앉아 있는 대신 최소한 40, 5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2~3분만 걸어주세요. 이 짧은 움직임이 골반저 근육에 긴장 풀어라 라는 신호를 줍니다. 둘째, 저녁 늦게 과음 과식하는 습관. 밤에 위와 장이 꽉 찬 상태에서 잠들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전립선과 골반저에 부종과 염증이 생깁니다. 이 상태로 밤을 보내면 아침에 1분 자극을 해도 반응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물 대신 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 탄산으로 갈증을 해결하는 습관. 이 음료들은 방광을 과하게 자극합니다. 방광이 항상 꽉 찬 느낌, 자주 마려운 느낌을 만들고 결국 골반저 근육이 계속 긴장한 채로 버티게 만듭니다. 이게 야간요, 긴장성 골반저 회음부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과도한 포르노, 잦은 성적 자극. 이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도파민은 기대와 보상의 신호입니다. 너무 강한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실제 신체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파트너와의 접촉이나 실제 몸의 자극에는 반응이 둔해지죠. 몸만이 아니라 뇌와 몸의 연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저는 해독 단계라고 부릅니다. 완벽하게 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 며칠에서 몇 주만이라도 줄이거나 조정하면 그 다음에 설명할 1분 자극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1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가능하면 방광을 비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은 의자에 앉습니다. 등은 살짝 곧게 세우고 어깨와 턱의 힘을 빼주세요. 이제 항문과 음낭 사이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약간 부드럽지만 누르면 은근히 뻐근한 그 부위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회음부입니다. 첫 30초, 손가락 2~3개 또는 부드러운 마사지 도구를 사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호흡이 중요합니다. 숨을 참지 마세요.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 회음부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을
내쉴 때는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다음 30초,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지그시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3초간 지그시 누르고 2초간 힘을 빼고 이 리듬을 유지하면서 30초를 채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가벼운 케겔 동작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항문을 살짝 조였다가 완전히 풀어주는 동작. 힘을 줄 때 숨을 들이쉬고 힘을 풀 때 길게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혈관, 신경을 동시에 깨우는 복합 자극이 됩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배우고 혈관은 압력 변화에 적응하면서 탄성을 회복하고 신경은 여기가 중요하다는 신호를 더 자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몸 안에서 이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 위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이완을 도와주는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D는 호르몬 균형과 면역 조절, 그리고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으로는 토마토 같은 붉은 채소와 과일, 석류, 짙은 녹색 채소들이 전립선과 혈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이런 음식들을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규칙적인 가벼운 걷기,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골반은 앉아서만 회복되지 않는다. 하루에 20-30분만이라도 빠르지 않게 리듬감 있게 걷는 것. 그리고 허벅지 안쪽, 엉덩이, 허리 주변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 이것들이 함께 들어가면 이 1분 회음부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하루 루틴이 되어 전립선, 방광, 발기력 회복에 시너지를 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언제부터 달라질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1분의 선택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첫 일주일, 회음부와 골반 주변이 평소보다 조금 뻐근하거나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과 조직이 깨어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어떤 분들은 소변 줄기가 아주 약간 더 시원해졌다고 느끼기도 하고 아침에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매일 1분의 승리입니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이미 방향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3주쯤 지나면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의 묵직함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즉, 몸이 자극에 더 빨리 반응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전립선, 혈관, 골반저 근육이 서서히 새로운 기본값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강한 자극이 있어야 반응하던 몸이 이제는 훨씬 적은 자극에도 반응하는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없지만 매일 1분의 선택이 쌓여서 몸을 다시 설계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도로 이렇게 시작하면 3일 만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단 1분이라도 내 하부 엔진룸에 신호를 보내보자. 내일은 1분 30초가 될 수도 있고 모레는 다시 1분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느냐 또 미루느냐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을 다시 켤 스위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에도 비싼 보충제 병 속에도 누군가의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의 가장 아래, 항문과 음낭 사이 그 작지만 중요한 포인트에 있습니다. 매일 1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느냐 마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오늘 밤, 내일 아침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몸으로 나이 들어갈지, 어떤 활력을 가진 남성으로 살지 결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부 엔진룸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떠오르는 친구, 형, 아버지가 있다면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조용히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1분 그 신호에 응답할지 말지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